네, 3월 17일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컴퓨터 그 설정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반 그 수업용 단톡방인데 여기 상단에 공지사항 보시면 수업 영상 주소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별 PDF 비밀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자바는 123 QWE 느낌표 골뱅이 샵인데 나중에 이제 과목 PDF가 또 비밀번호가 또 따로 설정되면 여기 계속 추가해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비밀번호는 그냥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숫자 1, 2, 3 따라랑 누르고 한 줄 내려서 바로 알파벳 따라랑 누르고 위로 올려서 다시 Shift 누르고 따라랑 누르고 숫자, 영어, 특수문자를 모두 충족하는 글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면접 질문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업 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전공 지식들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건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한 50에서 60% 정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건데 여기 있는 거를 다 섭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공부랑 관련 있는 부분들 주로 과정 중에 이제 이거를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정 끝나고 나서 이제 취업을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수업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목적으로 체킹하시면 됩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영상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아이고 화면이 멈춰져 있었구나. 자, 영상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웹기술 변천사랑 같이 녹여서 얘기한 거니까 이 첫 번째는 당장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 같은 데서 잠깐 짬내서 보시면 될 내용이고요. 이것도 속도 한 1.5배로 올려서 보셔도 돼요. 이거 첫 단어는 그냥 첫날 우리 인사차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 사용자 계정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PDF 드려서 각자 진행하시게끔 했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영상이랑 세 번째 영상 여기에 있는 거를 조금 요약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그때 얘기 안 했던 것도 있으니까 미리 좀 먼저 참여하신 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 드라이브 이게 윈도우가 핵심적으로 쓰는 메인 하드디스크인데 C 드라이브 안에 보면은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어요. 이 사용자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현재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아이디별로 개인화 폴더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폴더는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 계정 지금 제가 제안해드린 대로 진행을 하셨다면은 그게 관리자 권한으로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남의 것도 들어가 볼 수 있기는 해요. 자, 그래도 이제 개인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폴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나 혼자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 컴퓨터라는 게 공용 PC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혹은 모르는 사람이 건드렸을 때 파일을 잘못 지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각자 개인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한 거니까 만약에 자리를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저한테 허락을 받을 건 없고요. 그냥 저한테 노티만 해주세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자리는 좀 가급적 피해 주셔야겠죠. 왜냐하면 각 자리마다 지금 실습하신 결과물들이 저장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압축 파일을 하나씩 드렸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이 내 개인 폴더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그럼 이제 요 안은 나만 보는 거죠. 그 컴퓨터를 쓴 다른 과목 수강생은 못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압축 해제하고 들어가시면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과목별로 폴더를 제가 미리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A4지 형식의 PDF 파일을 드리는 거는 사실 제 개인 블로그에서 그냥 발췌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약간 번외편적으로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파일 중에 첫 번째 PDF가 아까 제가 URL로 전달해 드린 계정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료들 각자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바 베이직스라고 하는 곳에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제가 PDF를 기본적으로 맥에서 만들거든요. 윈도우 안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맥에서 만들었더니 이걸로는 못 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크롬으로 여셔야 되고요. 웹브라우저 자체가 구글 크롬이 베이스예요. 자, 그리고 PDF 파일들 비밀번호는 단톡방 상단 공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사용자 홈 폴더 안에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게 프로그래밍 관련 각종 설정 정보들이 저장되는 폴더예요. 사실 이제 각자 개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만든 게, 요 폴더가 다른 사람들하고 꼬이면 내 실습 환경이 엉키거든요. 그래서 요 폴더를 격리시키려고 하는 원인이 제일 커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각자 수업 내용 혹은 내 실습 결과물이 쌓이는 폴더를 요 안에 보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업 폴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더 안에 있는 결과물들은 각자 틈 날 때마다 이메일 같은 거나 아니면 웹하드 같은 거에 올려서 좀 각자 별도로 백업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USB 같은 거에 복사해도 되고. 만약에 외장 하드를 사용하신다면 이 수업 폴더 자체를 외장 하드에 놓고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USB는 안 됩니다. 왜냐면 USB가 외장 하드보다 처리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수업 폴더를 넣으면은 그 실습 내용을 USB가 따라오지 못해서 USB가 이제 파일이 깨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USB는 말고요. 가급적 외장 하드 쓰시는 분들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외장 하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수업 폴더 자체를 이제 외장 하드에다 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개인 폴더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외장 하드 쓰시는 분들도. 왜냐면 설정 정보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엉키면 안 되니까요. 자, 결국은 내 개인 폴더를 수업하는 동안 들어올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C 드라이브 들어가서 사용자 폴더 들어가서 개인 폴더
들어가는 단계가 좀 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놨냐면 이 개인 폴더를요, 윈도우 폴더 왼쪽에 즐겨찾기라는 곳에다가 끌어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기 등록이 되거든요. 그럼 왼쪽에서 딱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세팅을 해놔야 되는 게 아무 폴더나 열고 보기 메뉴 옆에 이 파일 확장명이라고 하는 부분 체크해놔야 되죠. 이 파일 확장명이라고 하는 부분, 파일 확장명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바 교환 1일차 파일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시간 드릴 때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인데, 보통 폴더를 열면은 이렇게 즐겨찾기라고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먼저 열리고 밑에 내가 최근에 썼던 파일이나 폴더 목록 같은 게 떠요. 이게 윈도우 기본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설정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아무 폴더 창이나 옵션을 열면은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파일 탐색기 열 때 즐겨찾기를 여는 게 아니라 내 PC로 설정을 바꿔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 열었을 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바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사용된 파일 표시 이 체크를 풀어요. 저는 이거 체크해 놓으면은 컴퓨터 폴더 창 왼쪽에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게 계속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절대 누가 보기 민망할 내용을 열어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여기 히스토리가 쌓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 해제하고 지우기 눌러서 쌓였던 것도 다 지웁니다. 윈도우의 아이디를 새로 만드셨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 기존에 깔려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바로가기 같은 게 바탕화면에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우리가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봐서 뭔지 모르겠는 프로그램은 즐겨찾기 바탕화면에서 다 지우셔도 돼요. 지금 보고 계신 바탕화면은 여러분들 개인 폴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우셔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안 가요. 근데 휴지통은 못 지워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이렇게 휴지통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개인 폴더랑 내 PC 그리고 네트워크 요 아이콘들이 옛날 윈도우에는 있었는데 윈도우 7부터인가 이 아이콘들이 기본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빼내는 방법이요.
아무 폴더나 열어서 왼쪽에서 내 PC 선택하고 설정 열기를 누릅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에서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컴퓨터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테마라고 검색하시면 테마 및 관련 설정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넘어가고 오른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오른쪽에 메뉴가 안 보이면은 창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오른쪽으로 창 크기를 좀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누르고 나오는 창에서 컴퓨터, 문서, 사실 네트워크는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해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할 건데 그때 필요해요. 휴지통.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기본 아이콘들이 있고요. 컴퓨터를 지금 막 새로 세팅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거 4개 빼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물론 웹브라우저 같은 건 빼놓으면 좋겠지.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이제부터는 먼저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설정창 검색에서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이라는 걸 검색을 하세요. 기본 웹 브라우저 선택이라는 걸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럼 여기 조금 중간 쪽에 보면은 이제 웹브라우저라고 항목이 있어요. 요게 구글 크롬으로 선택되게 바꾸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구글 크롬으로 바꾸세요. 만약에 눌렀을 때 구글 크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구글 가셔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이게 이유가 좀 있어요. 자, 이제 긴장들 푸시고. 자, 인터넷 세상의 태초의 웹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윈도우에 끼워 팔기 때문에 익스플로러가 인터넷 세상에서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익스플로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때 생긴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 다른 웹브라우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일단 엣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넷스케이프는 제가 알기로 넷스케이프를 계승하는 게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게 이제 맥 이용자층이 늘어나니까 맥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사파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도 있었어요. 각각의 웹브라우저들마다 그 웹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핵심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자체 기능이겠죠. 뭐 MSI라고 하는 기능이었고요. 넷스케이프 계열은 모질라라고 하는 기능이었고 사파리 같은 경우는 웹킷이라고 하는 그 핵심 코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웹킷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구글에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시켜요. 이거를 가지고 나온 게 대표적인 게 구글 크롬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글 크롬이 개발자 관련된 기능을 어마무시하게 탑재를 합니다.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팩의 개념을 넣어요. 익스텐션이라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여러 가지 확장팩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용자층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엣지가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저가 완전히 폐기되고 크로미움을 가져다가 브라우저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걔도 이름이 엣지예요. 그 다음에 크로미움을 가져다가 또 만드는 게 네이버 웨일. 엣지랑 구글 크롬이랑 네이버 웨일은 기본적으로 같은 브라우저예요. 근데 아무래도 크롬이 좀 더 원조이다 보니까 개발 도구가 좀 더 그 기능이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엣지랑 웨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확장팩을 쓰는 게 아니라 구글 크롬의 확장팩을 강제로 끌어다가 써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용으로 웹브라우저를 쓸 거면 구글 크롬부터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 쓰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공유하겠지만 이 웹브라우저에 보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 웹사이트 형태를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에요. 막 코드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런 기능이 다른 브라우저보다 크롬이 제일 잘 돌아요. 단점은 크롬이 다른 브라우저보다 컴퓨터 메모리 소비가 좀 큰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으로 바꾸고요. 자, 이 PDF 형태로 제가 교환을 배포해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윈도우가 지낼 거니까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로 이 파일을 열람을 시켜요. 얘는 왜 열리냐? 근데 일부 파일이 이게 제가 학원 와서 PDF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거를 PDF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데 학원 와서 변환시킨 거는 열려요. 근데 집에서 맥으로 해온 거는 전 개인적으로 맥을 씁니다. 집에서 해온 거는 안 열려요. 맥으로 만든 건. 이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원래 윈도우하고 맥이 호환이 안 돼요. 자, 여기부터 같이. 그래서 이 PDF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밑에 다른 앱 선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아이고. 자, 만약에 여기 나오는 목록에 구글 크롬이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PDF 파일 열기 요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앞으로 더블 클릭하면 구글 크롬으로 열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글 크롬이 없을 거예요. 아마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 요거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 앱이라는 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면 이게 화면 한번 확대할 때마다 창이 닫히니까 또 다시 열게요. 추가 앱이라는 거를 누르면은 프로그램 목록이 좀 더 확장이 되고요. 그래도 구글 크롬이 없으면 맨 밑에 이 PC에서 다른 앱 찾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찾아가시면 돼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구글 밑에 크롬 밑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면은 chrome.exe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구글 크롬이 선택하는 목록에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구글 크롬을 아까 찾아보기 경로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 목록에 구글 크롬이 등록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크롬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앞으로는 더블 클릭할 때마다 기본으로 구글 크롬이 뜰 거예요. 이게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이 체크를 하는 게 의미가 더블 클릭할 때 항상 내가 얘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겠다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한번 지정하고 나면은 바꾸고 싶을 때 항상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바꿔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더블 클릭할 때 엣지로 열려서 파일 안 열리는 그런 불편함은 없겠죠. 뭐야? 1번 파일 비밀번호 왜 달라? 파일 비밀번호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2, 3, CW2가. 그러네요. 이거 1번 파일 비밀번호 바꿔서 다시 배포할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자, 세 분만 제가 요거 1번 파일 다시 드릴게요. 1번 파일만 덮어 쓰세요. 비밀번호 조정한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게 영상에서 일단은 옆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영상에서 상위 3개.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최소한 필요한 코딩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면은 여기 자바 시작하기부터 4, 5, 6, 7 요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그 수업에 참여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거 영상을 지금 일일이 보기에는 시간이 약간 타이트하니까 PDF 교환으로 봤을 때 자바 1강 그 다음에 2강에서
2강에서 1단원, 2단원까지만. 삼강부터는 약간 텀을 두고 그 각자 시간 나실 때 따로 보셔도 되는데, 그 파트 1하고 파트 1에 있는 내용 전체하고 파트 2에 있는 1, 2까지는 그래도 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이후 수업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아마 오전 시간 다 쓰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데까지 일단 교환 보시면서 이제 실습하실 부분들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아리까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 말고 절 부르세요. 고민하지 말고 절 부르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